네, 자금이라는 얘기가 누군가로부터 나왔습니다. 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 해당 돈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선 자금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유동규 전 본부장의 목소리 직접 확인해 보시죠. 김용 부원장에게 이제 자금 넘길 때 이게 대선 자금으로 쓰일 거라는 걸 좀 알고 계셨을까요? 경선 자금을 알고 있습니다. 그 남욱 메모에 나온 내용이 사실이라고 진술하신 이유가 좀 따로 있을까요? 그건 제가 전달했으니까요. 민주당에서 상자가 김용에게 나온 게 이제 아니라고 그 상자가 본부장님 쪽에서 나온 게 좀 맞을까요? 저는 전달받은 상자입니다. 자, 유동규 전 본부장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 8억 4,700만 원의 돈과 관련해서 이현정 의원님, 네. 그래픽 좀 주세요. 유동규 전 본부장은 자, 그 돈이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으로 알고 있었다. 대선은 왜 선관위로부터 그런 지원 비용이 나오니까 돈이 필요 없지만 경선 때는 선거 비용이 안 나오지 않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 돈의 성격에 대해서 경선 자금이라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대선 자금을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당의 후보가 선출이 돼서 대선까지 갈 때는 사실 우리가 선거 공영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 15% 이상만 하면 그 득표를 하면 전액 선거비가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상 선거 비용을 따로 마련하지 않더라도 공식적으로 전부 다 영수증 처리가 돼서 쓰일 수 있는 그런 돈이거든요. 근데 그 전에 당내에서 경선할 때 이 경선 자금은 사실은 국고가 보조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즘은 후보 진영에서 펀드를 모집을 하거든요. 펀드를 모집을 해서 예. 나중에 이제 이게 다 돌려주는 뭐 이자를 얼마 붙여 돌려주는데 문제는 이 펀드 같은 경우 모집한 자금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식적으로 쓰여진 돈이기 때문에 영수증이나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런데 비공식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 자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각 지역의 조직을 만든다든지 뭐 등등 이런 걸 위해서 이제 사는 게 바로 그게 경선 자금이거든요. 이 경선 자금이 사실상 대선 자금보다 더 많이 쓰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실질적으로 각 지역의 어떤 조직화를 하고 또 자기 사람을 뭐 만들고 대의원들을 어떻게 만들고 이런 과정에서 네. 실제로 비공적으로 자금이 많이 쓰이는 것이고 실제 이게 선관위의 뭐 감시나 보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얼마 썼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선 자금이 사실상 필요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유동규 본부장이 이야기한 것도 실제로 이재명 대표 측에서 김용 씨가 광주에 갔을 때 왜냐하면 당시 광주가 굉장히 치열했거든요. 네. 광주는 아시겠지만 이낙연 전 총리의 텃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주에서 이겨야 광주가 대의원의 30%입니다. 광주에서 이겨야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다. 광주에 가서 전화를 해서 빨리 경선 자금이 좀 필요하다. 20억을 요구를 했고 순차적으로 4월부터 8월까지 돈을 한 지금 현재 대금만 한 8억 정도 예. 그걸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경선 자금이라고 뭔가 명시적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포괄적으로는 대선 자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침묵하고 있지만 검찰은 유 전 기획본부장이 김 부원장에게 돈을 전달한 곳을 특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보면요. 경기도청 인근 길가를 비롯해서 유원홀딩스 사무실 그리고 유 전 본부장이 거주했던 광교 일대입니다. 박성규 의원님, 검찰이 김 부원장이 2021년 2월부터 이재명 대표 경선 준비를 돕고 자금 조직 관리를 담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 현금으로 전달된 거는 추적이 일단 안 되기 때문에 네. 김용 부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일관되게 부인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구속 기간도 연장을 지금 했는데 10일 광교 포레나는 유동규 씨가 살던 집이고 네. 또 이 경기도청 인근이라든가 그 길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줬을 법한 장소다는 거 아니에요. 경기도청 인근이라고 한다면 당시 경기지사는 이재명 대표였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현정 의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한참 뜨거웠던 광주를 돌고 있다 내가. 아하. 네. 그 문자와 이 시기적으로 일치한다는 점. 그다음에 장소가 개연성이 있다는 점. 현금으로 전달해서 부인은 하지만 줬다는 사람의 일관성이 계속 저렇게 나오면은 결국은 흔적은 남는다.
지워진다고 해서 다 지우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말과 연관지어서 검찰이 뭔가 새로운 증거를 이 물증을 갖고 있거나 또 볼 때 저전 장소에서 줬을 수도 있겠다. 이런 그 추정이 가능한 논리적으로 좀 일관되고 있잖아요. 이게 나중에 이제 기소 이후에 재판 과정에서도 다툴 때 상당히 유 전 본부장의 그 진술이 입증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도청 인근 대로에서 이렇게 돈이 오갔다는 건 좀 너무 과감하지 않나요? 아니 그 문제 네. 뭔지 모르잖아요. 박스 같은데 종이 상자 네. 같은 데서 이게 하고 뭐 야구 모자, 타이거 우즈 모자 쓰고 슬쩍 만나서 이렇게 건네주고 또 차에서 차로 줄 수도 있고 방식은 아마 공소장이나 그 이전에 다 나와 있겠지만 네. 영화 같은 데도 드라마 같은 데도 많잖아요. 그냥 지나가면서 건넬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검찰은 조금 더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뭔가 증거 내지는 물증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종이 상자에 1억 원이 들어가는지 실험까지 검찰이 했다는 게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종이 상자에 1억 원씩 담아 건넸다라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진술을 하자 검찰은 유동규가 보유하고 있던 동일한 종류의 종이 상자를 구해서 거기에 실제로 5만 원권 2,000장을 넣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5만 원권 2,000장이면 1억이니까 그게 실제로 5만 원권 2,000장이 들어가는지를 검찰이 실험까지 했다라는 게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네. 검찰이 이러한 지금 증거물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뭐 종이 상자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통화 내역, 신용카드 사용 내역, 관련자들 사이 작성된 차용증. 정혁진 변호사님께 질문 드릴까요? 이런 정도의 증거물을 확보했고 돈이 들어가는지 실험까지 하고 있다는 건 어느 정도 수사 단계,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게 은밀하게 돈이 오고 가고 하는 뇌물과 같은 그러한 그 관련성 있는 거기에서 저 정도 증거면 차고 넘치는 거 아닌가 싶고요. 처음엔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했냐면 저 포함해가지고 종이 상자에 5만 원권 현금을 넣어서 줬어. 그런데 종이 상자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현금만 빼고 종이 상자만 반환한 거야? 이상하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고 동일한 종류의 종이 상자가 여러 개 있었고 그 종이 상자를 통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1억씩 그 넘어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 1억 원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큰 돈이긴 하지만 5만 원권 100장짜리 묶이면 500만 원이거든요. 그게 20개만 들어가면 되니까 상자 자체가 그렇게 커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이 실험이 되고 그 밖에 또 여러 가지 뭐 통화 내역이나 신용카드 그런 것들이 다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라고 볼 여지가 제가 봤을 땐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유동규 전 본부장 그동안에는 감추려 했던 것이 있었지만 이제는 자신이 지은 죄값만 받겠다라고 한 바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성실하게 모든 것 있잖아요. 그간에 어떤 이제 감춰주려 했던 거 말고 그냥 모든 거 다 털어놓고 그냥 제가 믿는 그대로 나도 벌을 받을 거예요. 내가 벌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있으면은 나는 그냥 가감 없이 벌 받을 거고 다른 분들이 벌 받을 것들은 다른 분들이 벌 받을 거고 증거를 다 지웠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흔적 같은 건 다 지워지는 게 아니니까. 네. 네, 검찰은 김용 부원장의 구속영장에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에게 대선 예비경선 준비 정치자금으로 현금 20억 원을 요구했다라고 이렇게 적시를 했습니다. 김용 부원장과 유동규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에게 돈을 받자라고 상의했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최진봉 교수님, 네. 김 부원장은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현재 부인하고 있죠. 그리고 뭐 이제 검찰이 지금 언론의 보도만 나오고 있고 검찰은 공식적으로 어떤 발표를 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증거를 있는지도 모르고요. 언론들이 여러 가지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저게 네.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객관적 그 제3자가 보고도 확인 가능한 증거들이 있을 때 저 말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뭐 유동규 본부장이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분의 주장인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경선 자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처음에 경선 자금을 모금했을 때 차고 넘쳤어요. 그러니까 예상액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모였기 때문에 그 외에 또 다른 돈이 필요했을까 하는데 의문이 생길 수 있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김용 부원장도 그렇고 돈을 받은 사실을 완전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뒤집기 위해서는 지금 언론에 나온 내용들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고 실제적으로 객관적인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이 확인될 때 검찰이 그걸 얼마나 잘 마련해서 법정에서 이제 다툼이 있겠죠. 그 과정에서 그걸 증명해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오늘 한 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런 새로운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같이 한번 봐주시죠. 김용 부원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돈을 요구했다. 근데
이재명 대표의 지지 조직 결성을 위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건데 김용 부원장이 유동규 본부장으로부터 지난해 2월 현금 20억 원을 요구했다. 이건 뭐 진즉이 알려졌던 사실이죠. 그런데 저 시기에 이 대표 지지 포럼 관계자가 중앙일보와의 그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용, 지난해 2월 광주를 돌면서 친민주당 성향의 단체 대표들을 모아 연석회의 형식의 점심, 저녁 자리를 여러 차례 잡았다. 네. 점심 한 번에 여러 약속 동시에 잡아놓고 여러 군데 도는 시기였다. 저 시기에 좀 돈이 많이 필요했었던 것일까요? 이현정 의원님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제 선거 현장에 제가 취재를 해보면요, 이 경선 같은 경우에 이게 대의원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조직들, 이 확보전이 엄청나게 치열합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 각 지역에 보면 대의원 조직들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이제 당시에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 승리를 위해서는 결국 호남 지역에서의 승리가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호남 지역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예상은 언론에서는 그래도 호남 지역은 이낙연이 이기지 전 총리가 않겠는가. 이기지 않겠는가라고 했지만 예상을 했지만 상당히 제가 알기로 한 6, 7% 차이 정도로 승리를 했어요. 굉장히 뭐 기적적인 승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야기도 결국 호남 지역의 각종 조직들을 굉장히 조직화를 많이 했다는 소문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조직이라는 게 현장에 가서 보면 그냥 뭐 조직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일단 밥을 사야 돼요. 네. 그리고 또 밥을 사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조직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돈들이 또 필요하거든요. 근데 아까 뭐 많은 돈을 모금했는데 필요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돈은 다 영수증 처리가 돼야 되는 돈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어떤 면에서 펀드 모금한 거는 들어오고 나간 돈 자체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식으로 쓰는 돈 자체는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비공적으로 쓰이는 돈이기 때문에 영수증 없이. 그렇죠. 현금이 필요합니다. 예. 수표가 있으면 안 돼요. 현금이 필요하고 그런 현금들을 실제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당사자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폭로하지 않은 이상은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 이 현금 흐름이라는 게 뭐 줘버리면 그냥 다 흔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이 현금 같은 경우는 보면 이 현금의 일련 번호가 있잖아요. 일련 번호를 추적을 해서 그렇게 추적하는 방식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돈을 또 헌돈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그 은행에서 바로 나온 5만 원권 같은 경우는 일련 번호가 똑같거든요. 그러면 어떤 시점에 누가 현금에 인출한 거, 그다음에 쓰여진 거, 그걸 맞춰서 이제 나중에 규명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또 노련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예 헌돈으로 바꿔서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당시에 하여튼 이재명 후보 측에서 광주, 전남 여기에 엄청난 화력을 퍼부었다라는 소문은 상당히 돌았는데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증빙하는 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용 부원장 여전히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을 논개 작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 김용은 이미 논개가 되기로 작심을 한 것 같아요. 검찰이 아마 논개하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논개는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돈은 내 손에서 끝내겠다. 그러려면 그냥 끝까지 입 다물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그런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거대한 상황에서 지금 업무상 배임의 공범이 될 가능성이 맞아요. 네, 그런가 하면은 이제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김용 부원장이 진술을 거부한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직접적인 연관성 지금까지는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제 논개다라고 하면 모든 거를 내 손에서 내가 다 안고 가겠다 이런 취지일 거로 생각이 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김용 부원장 지금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할 겁니다. 머릿속이 복잡할 네. 것이다. 왜냐하면 김용 부원장 선에서 다 안고 가기에는 사건이 너무 커졌고요. 그다음에 핵심 관계자들의 증언이 너무나 상세하게 일치하고 있고요. 그다음 또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업무상 배임죄보다는 일단 드러난 것은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는 명확하고요. 그런데 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검찰이 뭐 그 유동규나 아니면 김용을 회유하기 위해서 뇌물죄가 아니고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다 이렇게 몰고 간다. 그게 형량이 작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돈을 받았을 당시에 김용 부원장은 이미
경기도 대변인의 직에서 물러나가지고 일반 평범한 일반 사람이었기 때문에 뇌물죄의 그 객체나 주체가 될 수 없을 뿐이지 예. 만약에 경기도 그 대변인이었다라고 하면 빼도 박도 못하는 그 뇌물죄가 될 거거든요. 그런데 네. 어쨌든 다행인지 뭐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위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김용 부원장이 온전히 이걸 다 할 것이냐. 그런데 아니다. 사실은 내가 돈을 받았는데 그 용처가 이러이러하다.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 관련해 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가 들어오는 순간 이게 정치자금 부정수수죄가 아니고 네. 이재명 지사는 그때 이재명 대표는 그 당시에 경기도 지사 아니었습니까? 경기지사였죠. 그렇죠. 뇌물죄에 돼가지고 특가법 적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 어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혼자서 정치자금으로 안고 간 게 나을까 아니면은 그 뇌물죄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수단으로서 그 역할을 한 것이 나을까 나름대로 이런 계산을 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자,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뭐 여전히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묵비권 뭐 권리니까 행사할 수 있죠. 언제까지 묵비권을 계속 행사할지 뭐 검찰이 계속 지금 구속 기간을 연장시켜 놓지 않았습니까? 검찰 수사 계속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은 이 검찰에 본인의 휴대전화 클라우드 비밀번호를 다 검찰 쪽에 넘겼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먼저 목소리 하나 듣고 오시죠. 제 거 지금 말하자면 저 핸드폰 제가 클라우드 다 열어드렸고 검찰에다 클라우드 비밀번호까지 다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냥 그 원하는 대로 다 그냥 그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클라우드 비번 넘겼을 때 이게 김용 부원장의 혐의가 소명될 거라고 생각을 좀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그거 클라우드는 네. 이제 제가 어떻든 소명할 수 있는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진실에 입각해서 뭐 필요한 내용들은 다 제공하겠다라는 네. 의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 보면요. 유동규 전 본부장 뭐 클라우드를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어서 뭐가 들어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소명할 수 있는 내용들, 그다음에 진실에 입각해서 필요한 내용들은 모두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요. 자, 박상규 의원님, 그러면 이게 어떤 파급을 미치게 될까요? 아시다시피 클라우드가 굉장히 방대한 저장 용량이 있어요. 근데 클라우드 이게 휴대전화 클라우드라는 게 어떤 거죠? 우리 이해커도 모르지만 요새 휴대전화는 자동 저장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본인이 남긴 모든 기록들이 클라우드로 넘어가고 핸드폰은 125밖에 안 되지만 클라우드는 뭐 테라바이트도 있고 메가바이트도 기가바이트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게 자동 저장되니까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정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비밀번호를 넘기면 검찰이 포렌식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방대한 기록들, 휴대전화, 뭐 통화, 메시지, 카톡방 내용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밀번호를 넘겨줬다는 거는 이제 샅샅이 검찰이 보면은 그 안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아까 한 얘기 중에 의미 있는 얘기 있잖아요. 흔적은 지운다고 해서 다 지워지는 게 아니라 남는 게 있다. 네. 저는 이 클라우드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 클라우드의 내용을 다 보면 유동규 씨가 본인의 기억에 의해서 얘기한 거 말고도 상당히 놀라운 내용들 그리고 지워졌을 거라고 생각하는 각종 이제 이후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이른바 네. 정무방해 내용 지금 등등 이런 거죠. 예,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날 수 있다는 얘기를 시사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다 줬다. 한번 다 열어보시라. 그러면 이제 그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다 이제 그 휴대폰을 버린 거와 상관없이 그 클라우드, 이게 이제 서버에 저장돼 있다는 개인 저장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열쇠를 줬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굉장히 논란의 핵심적인 증거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네. 하여튼 뭐 저 클라우드 비밀번호를 다 넘겼다. 뭐 박상규 의원도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얘기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검찰이 비밀번호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받았으니까 그 내용들을 세세하게 살펴보고 있겠죠. 예. 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요. 최근 거침없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한동훈 법무장관. 민주당에서 검찰이 증거 없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만으로 관련 수사를 진행한다라는 비판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이제 민주당에서 뭐 검찰 수사에 관해서 뭐 유동규 진술만 가지고 뭐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일반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사에 대해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죠. 그런 얘기할 단계는 많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럼 법원을 욕하셔야죠. 법원이 그러면 유동규의 진술 하나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으신 건가요? 역시 상식적이지 않은 주장입니다.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금 법원이 다 이런 구속영장을, 검찰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잖아요. 법원이 발부했는데, 민주당의 그래서 그러한 비판은 합리적이지 않다. 이게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장이고요. 자, 그런데 이거 한번 보시죠. 정영학 회계사와 이제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가 등장을 하는데, 그 유동규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를 통해서도 대선 자금을 마련하려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5억 원이 전달이 됐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우리 최진봉 교수 보시기에는 이제 김만배 씨를 통해서도 대선 자금을 조달하려고 했던 것 아니야? 이건 좀 너무 나간 좀 의혹 제기라고 보십니까? 어떠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 말만 가지고 어떻게 대선 자금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어요? 유동규 씨가 네. 돈을 받을 수는 있죠. 유동규 씨 입장에서 지금 유동규 씨가 말을 바꾼 거잖아요. 원래는 뇌물로 받았다고 얘기했고 본인이 받았다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이게 정치 자금이고 대선 자금이라고 지금 말을 바꾸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8개월 동안 수사받고 재판받을 때는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하다가 갑자기 입장을 바꿨어요. 그럼 김만배 씨가 모르겠어요. 돈을 얼마나 줬는지도 모르겠고 건너갔는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돈을 요구했다고 하는 김만배 씨의 증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저게 대선 자금이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한테 흘러갔다는 어떤 증거가 된다고 보지 않아요, 저는. 유동규 씨가 받았을 수는 있겠죠. 또 유동규 씨가 받아서 본인은 지금 말을 바꾸셨지만 어떤 성격의 돈이었는지는 이제 재판을 통해서 밝혀질 겁니다. 그 부분을 지켜보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저 말이 반드시 이재명 대표가 대선 자금이나 경선 자금을 썼다라고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네, 검찰 수사 여러 갈래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이재명 대표 최측근으로 알려진 사람이 더 있죠.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의 정무조정실장이 대장동 팀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검찰 안팎에서는 정 실장에 대한 강제 수사가 임박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지금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그 사실은 김용 부원장도 측근이라고 하지만 가장 측근 중에 측근 딱 한 명만 뽑으라고 하면은 김용 부원장보다도 오히려 정진상 실장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네. 현재 그 이재명 대표 옆에서 더 핵심적인 역할도 정진상 실장이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김용 부원장한테 지금 저런 식으로 돈이 흘러갔다라고 했는데 정진상 그 실장에게는 어땠을까?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거는 저게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오히려 지금 드러나는 것 정도일까 하는 그런 의심까지 들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하는 것에 따라서 더 많은 것들이 밝혀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떠세요? 우리 이현정 의원께서는 지금 이 정진상 이분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의 정무조정실장이잖아요. 네. 근데 기자들 눈에 전혀 안 띈다고 하고 우리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정진상 실장 뉴스 나오면 맨날 보는 그 사진 한 장 있죠. 한번 그 사진 좀 한번 보여주세요. 이 사진.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노출이 안 되는 거냐? 출근은 하는 거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제가 에피소드 하나 소개해드리면 예전에 그 민주당의 이제 이재명 대표 핵심 측근 의원이 한 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어디 가면서 어디로 밥을 먹으러 와라라고 해서 갔다 옵니다. 근데 거기에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누구신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제가 정진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재명 대표 측근들 중에서도 정진상 실장의 얼굴을 본 사람이 극히 소수라고 합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이야기는 예전 선거 같이 이제 할 때 항상 같이 이제 회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모든 회의의 결론은 정진상 실장이 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만큼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이제 측근의 어떤 이걸 하면 정진상 실장이 거의 넘버 원이죠. 넘버 원. 네, 왜냐하면 이분은 이미 정치 입문 이전부터 변호사 시절부터 함께 했었고 이후에도 정책적인 결정 이런 것들을 대부분 다 정진상 씨가 했습니다. 근데 참 특이한 거는 뭐냐면 이 정진상 씨는 일부 다른 사람의 전화는 일체 안 받는다고 그래요. 유일하게 네. 받는 게 이재명 대표와 정성호 의원 전화를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요? 그리고 얼굴을 저도 출입해 봤지만 매일같이 저는 대표실 같은 데 가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는 대충 기자들이 알거든요. 근데 기자들이 아무리 사진을 찍어도 거기에 새로운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네. 물론 그 내부에서는 자기들은 회의를 한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예. 진짜 당사에 출근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회에 출근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기자들의 핵심 취재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얼굴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 요즘은 살이 많이 빠져서 못 알아봐서 그렇다 뭐 등등 그런 이야기는 있는데 네. 아직까지 이 정진상 제가 아마 민주당 그 패널들이나 이분들한테 물어보면 봤냐라고 물어보면 못 봤다는 못 분들이 봤다고. 대부분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실체를 확인하기에는 아직까지 글쎄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자면 27년을 측근으로 지냈잖아요. 부산에서 고등학교 나와서 대학교도 부산에서 다니다가 성남으로 올라와서 이재명 대표와 27년을 같이 했는데 사진 한 장이 안 남는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본인이 극도로 본인의 얼굴의 노출을 감추지 않고서야 또 감춘다 해도 우리가 기자 생활을 해보면서 그 다 숫자를 세거든요. 하다못해 유치장 안에 있는 그 대기자 수까지 세가면서 취재하는 게 기자들인데 꼽아봤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정진상 실장의 모습을 카메라 기자들이 담는 데 실패했다? 네. 미스테리한 일입니다. 네. 우리 최 교수님도 잘 모르세요? 혹시 뭐 주변에 정진성 실장의 존재에 대해서 뭐 들으신 거 없으세요? 개인적으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잘 몰라요, 저도. 잘 네. 모르고요.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없고 한 번도 얘기만 들었을 뿐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정진상 실장 얘기까지 해봤습니다.